피지 분비가 더 많은 얼굴에서는 여드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덜한데 등과 가슴에 더욱더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가슴과 등에 생긴 여드름, 우리가 흔히 가드름, 등드름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자국이 남거나 흉터가 되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수영복을 입을 때 이를 막 가리려고 항상 래시가드를 입게 되고, 또 옷도 가슴 부위가 좀 드러나는 옷은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오늘은 이 등드름, 가드름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로서 의학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드름과 가드름은 등과 가슴에 생기는 여드름입니다. 자, 제 예전 여드름 영상들을 보시면 여드름은 피지샘이 발달된 부위에 생깁니다. 자, 뾰루지라고 다 여드름이 아니라 여드름은 첫 번째 피지 분비의 증가, 두 번째 모공 입구의 막힘, 모공의 과각화증, 자, 세 번째는 여드름균의 증가, 네 번째는 염증 반응. 이 네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결국 등드름, 가드름도 여드름이기 때문에 얼굴 여드름의 치료 방법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피지 분비가 더 많은 얼굴에서는 여드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덜한데 등과 가슴에 더욱더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이유는 가슴과 등 부위의 여드름의 원인 네 가지 중에 2번 모공 입구의 막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등과 같은 부위는 피부의 각질층이 얼굴보다 두껍기 때문에 피지 등이 잘 배출되기가 어렵고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샘의 염증도 얼굴보다도 더 깊은 곳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각종 원인들에 의해 모공의 입구가 쉽게 막힐 수 있으므로 막힐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등드름과 가드름은 피지 발달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등드름, 가드름이 증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가슴과 등의 땀이 모공으로부터 잘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 모공의 입구가 더 막히게 되면서 피지의 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땀의 산성 성분이 모공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시에 각종 기대고 눕고 쓸리는 행동 등이 가슴과 등에 가해지는 경우 마찰에 의해서 피부를 자극하게 되고 이는 모공에 영향을 주지만 피부의 장벽층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여드름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 시에 먹는 웨이 프로테인 같은 보충제 등이 식후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IGF-1을 증가시켜서 여드름의 발생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드름과 가드름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 흘린 후 바로 씻기입니다. 일단 땀이 딱 달라붙은 옷 사이에 머물러서 모공에 영향을 주기 전에 최대한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자, 씻을 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것이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가 피부의 pH 레벨이 높아졌을 때 여드름, 습진, 아토피, 건조증이 유발 등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를 통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 시에 옷은 땀이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비교적 잘 되는 옷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옷이 타이트할 경우 운동이나 움직임에 의해 가슴과 등의 마찰이 더 많아지므로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땀까지 흡수가 안 되고 찰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모공까지 막히게 되어서 여드름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습관의 조절입니다. 몸에 여드름이 심할 때는 GI,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 유제품, 운동 시 먹는 보충제 등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GI, 글라이세믹 인덱스란 음식 섭취 시에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높을수록 혈당을 빨리 오르고 낮출수록 천천히 올립니다. 즉 GI 수치가 높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므로 식후 인슐린을 증가시키므로 IGF-1이 증가시켜서 피지를 자극해 피지 분비가 증가합니다. 자, GI 수치가 높은 음식으로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
튀긴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또 뭐 탄수화물 음식 등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유 등의 유제품은 많은 연구에서 IGF-1을 증가시켜 여드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샤워 습관의 교정입니다. 화장품에 있는 일부 성분 등이 모공을 잘 막을 수 있고 모공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과 등에 헤어 제품이나 뭐 얼굴에 화장품, 샤워 제품 등이 묻어있지 않도록 바디 클렌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는 바디 클렌징 할 때는 되도록 약산성 또는 중성 세안제를 사용해야 하고 염기를 띠는 각비누와 같은 세정제는 피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드름의 4가지 이유 중에 등드름과 가드름의 주된 이유는 사춘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두 번째, 즉 모공 입구의 막힘, 모공의 과각화증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헐적인 각질 제거 시에는 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피부 장벽층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pH가 증가되면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나타나면 이것이 또 등드름, 가드름인가 싶어서 또 빡빡 밀어서 더 장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샤워 후 보습제입니다. 자, 등드름, 가드름은 모공 입구가 막혀 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유분기가 많은 바디 제품을 쓰는 경우에는 모공의 입구를 막아서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드름, 등드름 부위는 바디오일 등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바디 로션은 아토피 등의 피부에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등드름, 가드름이 심한 분들은 그 부위는 스킵해도 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경우에도 여드름과 비슷한 형태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이때는 보습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일시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를 장기간 하게 되면 손상에 의한 트러블인지 원래 등드름, 가드름인지 감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등드름, 가드름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르는 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바르는 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클레오신 T 외용액, 뭐 에피듀오, 디페린게, 듀악게, 클리어틴 외용액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각각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레오신 T 외용액 1%입니다. 자,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로 C 아크네라고 불리는 여드름, 혐기성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듀아겔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클레오신 T 성분인 클린다마이신 항생제에 BPO, 즉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인데 이 BPO는 혐기성 세균을 죽이는 역할과 모공의 각질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BPO 성분은 각질 제거를 동반해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극감이 심할 수가 있고 성분 자체에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하고 있거나 피지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오히려 따가움과 피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디페린겔입니다. 자, 아다팔렌이라는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노이드 계열로 되어 있으며 모낭의 각질화를 정상화하고 면포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피부에 자극감이 꽤나 심하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하거나 각질 제거제가 포함된 화장품을 쓰는 경우에는 특히 자극으로 인한 피부염도 꽤나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는 에피듀오입니다. 아다팔렌이라는 레티노이드 계열에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벤조일 페록사이드 BPO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클리어틴 외용액인데 이는 바하 성분에 해당되는 살리식산이라는 성분으로 약간의 필링 기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은 크게 첫 번째 항생제 계열과 두 번째 피지 억제제 계열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항생제 계열 중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주로 쓰이는데 주로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이 쓰입니다. 자, 이는 여드름균인 C 아크네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피지 억제제인데 비타민 A 유도체가 여기에 속하며 성분명은 이소트레티노인으로 피지 생성을 감소시키고 각질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자, 임산부에게는 금기이고 약 중단 이후에 1개월 이후에 임신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저 넉넉하게 한 3개월 전에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금기사항 때문에 마치 굉장히 위험한 약으로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약들처럼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이지 주의해서만 사용하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압출, 염증 주사, 스케일링으로 이것은 얼굴의 여드름 치료와 원리가 같으므로 얼굴 여드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압출로 피지를 제거하고 염증 주사로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서 색소 침착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스케일링, 즉 필링을 통해서 각질층을 제거해서 모공을 잘 뚫어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피지 파괴술로 이 중에 첫 번째는 아그네스입니다. 자, 코팅 절연된 아주 작은 니들로 피지 부위에 찌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피지를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자, 표피나 다른 피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피지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피지 파괴술 중에 제일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PDT로 광역동학 치료입니다. 빛에 민감한 광과민제를 피지 부위에 도포를 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피지선과 모공에 흡수시켜 놓은 다음에 특정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해서 침투한 광과민제를 통해 피지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1450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 등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드름, 가드름이 왜 생기고 예방은 어떻게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스크럽, 각질 제거 등을 통해 손상된 피부에다가 인터넷에서 막 써보라는 각종 각질 제거제를 통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경우에 이것이 정말 등드름, 가드름인지 아니면 피부 장벽 손상으로 생긴 병변인지 감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심해질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